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그냥 일반 닭찜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닭도리탕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감자를 넣고 하는 찜이에요. 저희 집에는 토종닭을 쓰는데 토종닭을 사용하면은 오래 키웠기 때문에 닭이 좀 질기고 압력밥솥에 삶아야 되고 그런데 일반 주부님들이 하시기는 좀 번거로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슈퍼에 가면은 하림닭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좀 물러요. 닭을 길게 키운 게 아니라서 토종닭보다는 시간이 반밖에 안 걸려요. 토종닭은 김치를 넣고 졸이기도 하고 요 하림닭은 감자를 넣고 저렇게 볶음탕을 하는 게 더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들 감자 넣고 하는 볶음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맛이 괜찮아요. 이렇게 집에 있는 발효액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아, 맛 괜찮네 할 수 있어요. 여기 닭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림닭을 제가 이렇게 닭을 살 때 토막 쳐놓은 걸로 될 수 있으면 안 사요. 닭을 온 거 있는 걸 와서 집에 와서 좀 번거로워서 제가 토막을 치거든요. 이 닭은 뼈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 토막이 잘 쳐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 이게 닭치기가 뭐한 분은 쳐놓은 닭도 있거든요.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 우리 가시오가피 항상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술을 좀 담아놔도 이 술을 담아놓은 거 없으신 분들은 소주를 해도 괜찮고 정종도 괜찮아요. 제가 이 닭을 후라이팬에다 구울 거거든요. 초벌을요. 그러면은 잘 타요. 달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차라리 그럴 때는 소주를 사용하는 게 더 낫고요. 저는 여기다 소주를 한 3년 정도 해갖고 가시오가피를 울린 술이 있어요. 그 술을 사용할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 이런 술이 없으시면은 그냥 맨소주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후라이팬을 기름을 먼저 넣어갖고 좀 달고 은은하게 한 15분 정도 해놓으면 후라이팬이 잘 붙지 않거든. 그러면 휴지로 기름을 싹 닦아내시고 닦아내고 여기다 들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 정도. 그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 들기름은 불이 세면 안 돼요. 세면은 들기름 자체가 타거든요. 좀 연하게. 들기름 없는 분도 가끔 있으시다고 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땐 오일을 사용하세요. 식용유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이게 닭도리탕 했을 때 맛이 좀 달라요. 식용유를 하면은 더 느끼하니까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참기름에다 이런 걸 구우면은 잘 탑니다. 불이 좀 다르면은 이렇게 구울 거예요. 살짝. 버터에다 구우니까 좀 느끼한 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기름에다가 우리 두부 부침개 같은 거 하면 들기름에 구운 게 더 맛있잖아. 근데 그래서 제가 닭을 한번 해봤더니 닭도리탕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여기다가 양파를요 뒷부분 잘라내고 모서리 안 좋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부분이 약간 노릿노릿하게 구워주시면은 훨씬 맛있어요. 바로 이 생닭을 넣어서 조림한 거하고 이렇게 한번 구워주신 거하고는 맛이 조금 달라요. 닭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타진 않으니까 불 조절을 좀 봐가면서 하세요. 속이 노랗게 좀 이렇게 노릇끼리하게 있잖아요. 이 닭은 뼈 자체도 연해요. 뭐 얘기들은 25일 이렇게 키운다고 그래도 토종닭은 한 175일 이렇게 키우잖아요. 100일 정도. 아이들하고 먹기는 이게 연해서 좋아요. 우리 치킨집에 치킨도 이걸로 하는 거니까.
5월 초쯤 해갖고 가시오가피 술을 담아 놓으면요, 이런 요리에 써먹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닭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생선도 그렇게 한번 담궈내서 조림을 하면 생선 비린내도 싹 없고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시오가피 술이 오만데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또 연잎이 만일에 저장된 거 있으면 연잎 삶은 물에 한번 담궜다 건져내도 닭 비린내가 제거되더라고요. 파하고 양파가 들어간 이게 익으면서요, 이게 기름에 배어 나오기 때문에 닭의 수분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굽는데 파 구운 냄새가 아주 맛있어요. 양파하고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구우면은 그 향이 여기 닭이 배서 조림을 했을 경우에 그 향이 다 느껴져요. 이렇게 다 구워졌으면 여기다 양념을 투하시키지 마시고 제가 여기 양념 한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탕을 안 넣고 하는데 발효액을 쓰기 때문에 설탕 개인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꿀도 들어갈 필요 없고 엿도 들어갈 필요 없고, 발효액에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발효액을 쓰는가 하면 맛간장술 끄고요,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써요. 근데 여기다가, 요건 젓국인데 젓국을 약간 넣으면은 또 감칠맛이 더 돌아요. 그래서 항상 젓국을 저는 그 멸치 액젓 있잖아, 까나리 액젓이나 그걸 비취해 놨다가 마지막 밑간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걸 넣어서 조미료 대신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자두가 나올 때 8월 달에 자두잼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두를 사용할 거예요. 이 자두잼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다가 배를 한 개 갈아갖고요, 이렇게 채반에다 받쳐갖고 꽉 짜놨다가 그 물을 넣으시면은 당분이 해소돼요. 그러면 설탕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생강 발효액이에요. 요걸 좀 넣어야지 맛이, 풍미가 고급스러워져요. 요것도 없으신 분들은 생강을 꼭 넣으세요. 그 대신 꿀을 넣으시든지, 그러면 설탕을 사용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설탕보다는. 그렇게 방법하고, 여기에다가는 뭐 넣는가 하면은 고춧가루 먼저 넣고요, 마늘하고 먼저 살짝 볶을 거예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요 자체에서 닭에서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좀 볶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여기 아까 들기름에다가 닭을 구웠기 때문에 타지 않게 이렇게 구워주시면 이 고추가 기름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조림을 완성시켰을 때 더 맛있게 느껴져요. 고추 기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20초 정도 이렇게 볶다가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순서가 있어요. 타면 안 되니까 불 조절을 잘 하세요. 자신 없으시면 불을 약하게 하시면 돼요. 좀 덜 볶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볶아지면 불을 끄시고, 제가 설명해드리기 탈까봐 껐는데요. 여기다가 육수를 뭐 넣는가 하면은, 저는 뽕나무하고 엄나무를 좀 삶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에다, 다시마 울린 물에다가, 거기다가 이 나무하고 넣고, 그러면 이렇게 걸러 놓으면 요 육수를 쓰면은 이게 조미료 역할을 다 해요. 이것저것 부합이 되면은 조미료, 어떤 조미료를 안 넣어도 이 볶음탕이 되게 맛있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국물을 넣으시고요. 국물을 너무 많지를 안 바라면 요 정도만 넣으시면 이게 졸으니까 물이 줄어들거든요. 국물이 자각자각한 걸 할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한 10분간 끓이는데, 요거만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감자를 넣을 거예요. 큼직하게. 감자는 좀 커야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로. 10분 끓이면 이게 다 같이 끓이면 있거든요. 이렇게 넣고요. 먼저 이렇게 해서 감자 익을 동안 맛간장은 조금만, 반만 우선.
이거 미리 다 넣어버리면 간이 닭이 다 배갖고 싱겁게 느껴지는데, 다 돼갈 때 간을 맞추면요, 간을 덜 해도, 간기가 덜 들어가도 간이 센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미리 간장을 다 버리면 닭이 다 먹고 감자도 다 먹고 국물을 먹으면 싱겁게 느껴지는데, 다 돼갈 때 마지막 간을 하면은 싱겁게 안 느껴요. 그리고 아까 자두소스 있잖아요. 요게 설탕 역할도 하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요때 넣어주시면 돼요. 자두를 넣으면은 조금만 한 수저만 넣어주시면은 안 넣은 거하고 넣은 거하고 맛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다 생강즙을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만 남겨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걸 요 상태에서 끓이시면 돼요. 이게 감자가 애지간히 익었을 때 야채를 넣을 거예요. 양파를 이만하게 쓰시고요. 양파도 좀 크게 해서 썰고요. 표고버섯 조미료를 안 쓰니까 이렇게 좀 크게, 저는 4등분 해요. 이렇게 큼직하게 집어먹기도 좋고. 당근도 좀 큼직하게. 당근은 지금 넣으면 너무 익어버리니까 조금 있다가 요거 좀 더 끓고 한 5분 정도 끓고 나면 넣으세요. 감자가 다 익으면요, 얘 닭도 다 익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감자를 4등분해서 큼직하게 넣고 나면은 이 감자가 젓가락을 찔러보고 다 익으면 닭도 다 익은 거더라고. 요 닭은 하림닭이라는 그 닭은 그래요.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다른 토종닭보다 빨리 익어요. 만일 토종닭을 여기다 넣고 익으면 1시간 반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에다 삶아야 되거든요. 그 닭은 질겨서 이런 요리에는 안 어울려요. 대파를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홍고추도 좀 썰어 놓고. 아이들 있는 집은 홍고추 한 2개만 넣으고, 어른들이 만약에 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요새 청양고추는 그렇게 여름같이 맵지가 않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조금 끓고 나면은 감자가 좀 익어야 되니 약간 반만 이렇게 항상 완전히 닫지 말고, 그러면 더 빨리 익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요 국물이 이렇게 있을 때 당근을 요때 넣으세요.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채가 팍 쭈그러드니까. 양파를 먼저 넣고 여기서 양파를 좀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은 양파를 좀 많이 넣어야 설탕을 사용하지 않거든. 양파가 한 10분 이상 끓이면은 당분이 엄청나요. 금방 살짝 끓인 것보다 단맛이 확 돌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 양파를 넣고는요, 뚜껑을, 감자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만큼 1cm만 열어놓고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당근이 좀 색깔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폭 잘 익는 대신 약간만, 이렇게 살짝만 뜸을 들인다고 그러거든요. 한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파하고 고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넣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아까 간을 좀 남겨놨잖아요. 요 맛간장 부분을 마저 다 넣으시고요.
이 맛간장으로 다 간을 맞추면은 요 정도 멸치 액젓 한 수저에서 조금 더 될까요? 요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맛이 확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간하는데 좀 싱거우시면 여러분들은 간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갖고 요 끓이시면 이런 거는 그렇게 들지 말고 이 냄비채로 식탁에 가져가셔갖고 바로 덜어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식사라에도 국자 하나 띄워갖고 덜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식탁에 가져가서 온 식구 퍼서 먹으면은 이 정도 양이면은 한 마리 정도 가지면 4인은 실컷 먹어요. 요렇게 하셔갖고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요런 방법을 쓰고 요럴 때 쓰라고 생강 발효액도 만들어 놓고 자두 소스도 만들어. 그러면 설탕을 직접적으로 쓰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두 한 개 분량인데 그걸 넣은 거와 안 넣은 거 천지 차이예요. 지금은 자두가 없으니까 자두로 지금 어떻게 만들어 하지 마시고 사과를 깎으셔갖고 사과잼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과를 하셔도 풍미가 괜찮아요. 지금 사과 맛있잖아요. 사과잼 만드는 법 올려놨으니까 그걸 만들으셔갖고 요 닭도리탕 이용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해놓으면 좋으니까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 항상 1년 내내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